Welcome back, loyal listeners, to Titan Truth Podcast, episode 246. Oh my God, I was there. Godzilla's apex attack. I saw it go down. You think it's a coincidence that he made people? 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16화 고질라 대 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 친한 괴수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영친 와. 고질라 대 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출과 비평에 관심이 많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많은 코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에 관심이 많은 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이후로 저희가 또 고질라 시리즈로 찾아뵙게 됐네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아, 맞네. 저희 팟빵에 오시면은 안친영친 이전에 아무튼 영화라는 이름으로 네. 업로드를 했던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와 있는 두 번째 영상, 저희 두 번째 녹음이죠. 생애 두 번째 녹음. 그렇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즈의 리뷰가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제 몬스터버스의 마지막 네. 고질라 대 네. 콩인데요. 영화 소개를 간단히 듣고 넘어갈까요? 아, 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영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고질라 대 콩이고요. 21년에 개봉한 몬스터버스의 종착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역사가 깊어요. 이 IP에 대해서는. 이 킹콩은 9번째 실사 영화이고 고질라는 33번째 실사 영화입니다. 와우. 제작비로는 오우야 1억 6천만에서 2억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달러죠? 네, 달러입니다. 하나로 해도 감이 안 와요. 이게 2,242억 2,700만 원이거든요. 대단하죠. 웬만한 뭐 정책 추진 비용 같은 느낌인데 이게 윤희에게 224편 찍고 2억 원이 남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돈이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 다시 하는데 900억 좀 넘게 들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네요. 네, 몇 배네요. 네,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전작에 나왔던 밀리 바비 브라운과 카일 챈들러가 출연을 했고요. 무려 오구리 슌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오구리 슌. 네, 카일 챈들러는 피터 잭슨이 2005년에 그 제작을 했던 킹콩에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 영화사 직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 무려 킹콩과 고질라가 싸운다는 설정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화입니다. 62년도에서도 일본에서 한번 이게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59년 만에 다시 싸우는 거라고 하네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만난 적이 있구나. 네, 1962년이요. 1962년. 거기에서 일본에서 고질라 대 콩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는 약간 특촬물처럼 고무 슈트 끼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카일 챈들러 분은 안 늙더라고. 그대로던데 얼굴이. 맞아요. 그렇죠. 그때도 한 30대 후반처럼 보이고 네, 요즘 나오는 얼굴은 40대 초반처럼 보여요. 맞아요. 진짜 안 늙으시더라. 절대 안 늙으시네.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다 CG에 그렇게 드는 거겠죠? 밀리 바비 브라운이 비쌌나? 밀리 바비 브라운이 확실히 엄청 지금 상한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타임지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CG 비용이랑 뭐 홍보 비용도 해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막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뭐 물결 하나 만드는데 얼만큼이 든다 이런 지표가 있으면은 맞아요. 인건비다 보니까 이거는. 제목은 고질라 대 킹콩인데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고질라 대 콩입니다. 예. 고질라 대 콩인데 네. 영화 소개를 해 주실 때는 무려 킹콩과 고질라가 싸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상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상 검증까지 필요한 문제인가요? 혹시 어느 쪽입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친 고질라파입니다. 현 고질라파다. 현 킹콩파고요. 왜죠? 그 킹콩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전 마음에 안 듭니다.
어허. 고질라의 이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이 일단 빔을 쏘잖아요. 빔 쏘는 거에서 이 남자들은 거기서 다 반했을걸요? 일반하지 마세요. 오케이. 쇼원님은요? 디자인 고질라? 왜 이렇게 웃지? 디자인은 고질라다. 아니 고질라. 아니 고질라? 아니. 콩이다. 콩이다? 둘 다 아니 전 둘 다 뭐 싫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캐릭터가 누구였어요? 근데 굳이 골라야 되면 고질라 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등에 뿔이 있어. 그치요. 그거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그쵸. 느낌. 빔 쏠 때마다 그 약간 배터리 충전되듯이 위용 하면서 차례차례 켜지잖아요. 이것도 간지죠? 그거는 약간 뭐랄까 무선 충전 같은 느낌인데 네. 콩의 스톤 브레이커는 도끼는 고속 충전된다고요. 이름 모를 도끼. 그러니까 그거 나 왜 도끼 왜 나온 거예요? 도끼가 어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끼로 이 콩의 액션 디자인을 더 좀 그나마 좀 컨셉추얼하게 더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전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수고연. 초딩이야. 만빵할래요? 내가 이겼어. 반사. 네, 영화 줄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고지라 대 콩 줄거리는 저 정원이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몬스터버스 시리즈 바로 전작품이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즈예요. 네.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엔 고질라 대 콩 같은 경우에는 이로부터 3년 후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콩 스컬 아일랜드로부터는 5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인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네. 콩 스컬 아일랜드 얘기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콩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무렵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서 철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철수를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통해 스컬 아일랜드라는 섬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가기 전에 우리 미군이 먼저 가가지고 자원을 채취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죠. 네. 콩은 스컬 아일랜드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이제 잘 살아가는 듯 했으나 이번 시리즈에서 보니까 이게 웬걸? 스컬 아일랜드는 기후 변화에 의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수 연구 회사, 괴수 덕후 회사죠. 모나크에 의해서 밀폐된 섬의 일부에서 콩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트릭스와 다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한 하늘 아래에 두 왕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콩이 외부로 나갈 경우 고질라가 이제 감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싸움을 걸게 되면 콩이 100% 질 거니까. 하지만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질라가 3년 만에 플로리다에 나타나서 에이펙스라는 첨단 기술 회사를 쓸어버려요. 평화의 수호자인 줄 알았던 고질라가 인류를 공격하니까 에이펙스가 발표를 합니다. 고질라를 이길 수 있는 인류의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콩의 귀소 본능의 안내를 받아 고향 할로우어스에 따라가서 네. 저 미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오겠다. 그리고 이걸로 무기 만들면 우리 고질라 이길 수 있어. 인간이 다시 최고의 크리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오랜만에 귀향하려고 외출한 콩과 인류를 구하겠다는 계획으로 뭉친 괴수 덕후 회사 모나크 그리고 4차 산업기술 회사 에이펙스 이 셋은 과연 고질라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굳이 바다로 가시겠다고요? 이 세계의 레전드를 결정하는 희대의 대결 레전더리 픽처스의 고질라 대 콩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어. 근데 영화 자체는 영화 끝났어. 영화 줄거리 사실 한 줄이죠. 고질라와 그쵸? 콩이 싸운다. 네. 사실 다사족이에요. 다사족이고 고질라가 콩이 싸우고 누가 이겼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거죠. 그렇죠.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재밌다 느끼신 분들은 바로 극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직 저희 팟캐스트가 릴리즈 됐을 때 안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극장에서 안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4D로 봤습니다. 난 4D로 본다. 전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4D로 본다는 건 뭐냐? 심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들 미친 건가? 콩의 그 심장 박동수를 내가 온몸으로 느껴보겠다. 온몸으로 느꼈군요. 콩과 교감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서서 음료 하나 들고 가지 않은 채 콩과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아이맥스로 보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질라의 그 장엄한 스케일, 장엄한 빔, 장엄한 돌기, 장엄한 꼬리를 넓은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너무 넓어서 못 따라가죠.
저가 시야가 이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브론즈 시야. 브론즈 시야여가지고 제가 경주마 시야인 줄 몰랐어요. 쇼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기에 오늘 팟캐스트에 이런 영화 그냥 이 영화에 흥미가 없는 분들의 대변에서 나왔다는 생각으로 말을 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요. 지금 쇼원님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네. 포유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우리 콩 이하야. 콩 이하야. 진짜 콩 이하예요.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인간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거기 나온 인간들도 이상해. 저는 거기 나오는 포유류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파충류파였구나. 네, 좀 파충류파였어요. 근데 콩이 더 커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장판이 네, 아직까지 맞아요. 안 닫힌 게. 이게 나름 빌드업이 있는 게 콩스컬 아일랜드에서 그 콩이 그 섬을 지키는 되게 좋은 종족이었는데 네. 다른 종족들이 없어지고 나서 콩이 좀 사춘기에 들어있는 소년 같은 느낌의 콩으로 나와요. 왜냐면 천의 고아가 돼버렸거든요. 엄마 예. 아빠가 다 죽었어. 일종의 얼굴로? 이재민이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멀어져가지고 지구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섬을 지키는 존재로 있는데 그렇죠. 그로부터 또 5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좋은 거 먹였을 거 아니에요 모나크가. 그렇죠. 그러니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설정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이게 개연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리고 고질라도 더 세졌어요 1편보다. 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많은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치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쵸. 뭐 무토도 죽이고 뭐 킹 기도라도 죽이고 변신도 하고 막 버닌 고질라로. 네, 뭐 난리 났거든요. 성장의 근본이 있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 소년 왕도물 같은 느낌인 거죠.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실화냐 그런 느낌인 거죠. 맞네요. 우리가 어벤져스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은 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생각보다 명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네. 그 지점이 그런 거죠. 울트론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게 파티 장면이 길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알죠? 그 토르의 멸리르를 드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굳이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르가 들릴 뻔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되게 그 한 편만 봤을 때는 엄청 무의미해 보이는데 음. 이게 엔드게임 가서는 되게 큰 빛을 발하는 약간의 디테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콩이 어린 데는 이유가 있었고 고질라가 처음에 약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 희대의 대결을 위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4부작이죠. 이 4부작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 너무 좀 어벤져스 따라가려고 너무 좀 급하게 세계관을 구축한 건 아니냐 했는데 나름대로의 디테일은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레전더리 픽처스에 입금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찾아서 보는 사람들도 어떤 개연성이나 내용을 그 뭐지? 신경 쓰지 않느냐? 신경 쓰느냐? 쓰나요? 당연히 있었으면 하나요? 사람이라면 개연성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래도 좋은 거야. 그냥 마냥 고질라가 나와서 빔 쏘니까 난 좋은 거야. 근데 또 있으면 멋지게 좋죠. 쏴서. 멋지게 쏘잖아요. 니즈는 그거거든요, 사실. 그니까. 리즈는 고질라 빔이라고? 그럼요. 아니죠. 고질라 대 콩이죠. 콩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쳐줌. 그리고 고질라 대 콩인 이유가 고질라가 더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나다 순인 거예요. 아하. 이런 말도 안 되는. 알파벳 순이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는 스포지만 고질라가 이겼죠. 그렇다고 고질라가 그 부분도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게 어떻게 양분이 돼 있냐면은 싸움은 고질라가 이겼어. 근데 분량은 콩이 더 많아. 이런 양분이 돼 있거든요. 저는 고질라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고질라가 딱 가슴 딱 밟고 꽝 우엉 하면서 격정의 감정씬 메카고질라와 싸우고 갑자기 일어난 콩과 고질라가 메카고질라와 싸우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고질라가 이긴 거죠. 정리를 하자면 총 3번의 대결이 있죠. 예. 첫 번째는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네. 고질라가 콩을 찾아오는 네. 첫 해상전. 그렇죠.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대결입니다. 아, 네. 인정합니다. 예, 수륙 양육이 가능한 고질라와 육지 생활만 하는 이 콩의 대결은 그렇죠. 당연히 고질라가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거를 1대 0임. 굳이 3세판으로 치자면 고질라가 이긴 걸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맙소사. 아니, 더 자세하게 삼세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판 그래 고질라 이겼다고 칩시다. 1대 0이죠. 두 번째 판 일단 이 싸움이 왜 촉발됐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무슨 싸움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할로우어스에 들어간 콩과 예. 이제 그걸 지켜보는 고질라. 아. 옥상에서 지하 1층까지 네. 엄청난 층간 소음을 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두 번 다 싸움을 건 건 고질라였다. 아,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지구에 구멍 뚫으면서 층간 소음을 냈어요. 아, 그럼요. 그것도 막 몇백 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 지붕에다가 구멍을 냈단 말이지. 사람이 못 됐네. 아니, 응. 공룡이 못 됐네. 심지어 콩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만에 자기네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도끼 들고. 네. 근데 거기다가 층간 소음을 낸다? 낸다. 일단 흥분을 합니다, 콩이. 아. 얼마나 네. 짜증 났겠어. 짜증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워라벨을 파괴시키는 이 공간, 업무 공간과 가정 공간의 해체, 해체. 이 줌의 폐해 그런 것을 이제 고질라의 빔으로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하. 근데 봐요. 네. 여기서 콩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냐면 네. 콩이 굳이 또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죠. 인정. 고향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야 고질라가. 음. 근본이 없는 거죠. 구멍 뚫어놓고 안 내려온다? 오케이. 그래서 올라갔어요. 오케이. 올라갔는데 우선은 개념 자체가 없죠 고질라는. 왜냐면 싸우고 싶으면 도시가 아니라 딴 데서 싸워야 됐어. 아,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마철로 많고 사람 많은 도시에서 싸운다? 못 됐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떨어진다. 배려가 없다. 뭐 그래서 싸워요. 네. 싸우는데 이것이 또 콩의 패배냐? 패배냐? 밟히는 건 맞습니다. 밟혔죠? 밟히는 건 맞지만 이 카메라 워크를 좀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예, 말씀해 보세요. 무서울 지경인데. 고지라와 콩이 이렇게 네. 맞대면을 하고 밟힌 네. 상태에서도 고지라가 이렇게 막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위협하죠. 우와 이러는데 이게 가로치고 야 항복해 그쵸.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고질라가 네. 응 꺼져 그렇죠. 이러면서 콩이 그런단 말이야. 네. 웃기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죽지 않았으면 그거는 패배라고 할 수가 없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하지만 웅장해지네. 이게 삼국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명분 따져서 뭐 합니까? 이 둘이 주고받고 싸워가지고 빔을 딱 쐈더니 얘가 이 가슴팍에 크나큰 상처를 안고 결국 콩은 졌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데미지가 치명적이었느냐? 아, 또 이제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메카고질라가 출연합니다. 이게 세 번째 싸움인 거죠. 그렇죠. 메카고질라랑 고질라랑 싸우는데 고질라가 지치기도 했고 또 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인간의 이 메카에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떤 애냐면 기도라의 어떤 지능과 네, 이 인간의 기술력과 그렇죠. 저 할로우어스의 엄청난 그 아이언맨의 네. 아크리액터보다 센 그 원자력 예, 그런 것을 가진 엄청난 친구기 때문에 그렇죠. 혼비백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콩 선생님 뭘 하셨습니까? 자기를 정말 죽일 뻔한 그 고질라를 보고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신이 말한 네. 그 빔 치명타 네.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관우가 마치 팔에 있는 독을 제거하듯이 이 도시에서 이 건물 딱 하나 잡고 어깨에 치료 빡 하니까 어깨 딱 붙어가지고 그거 좀 멋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명분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어깨다. 이게 영장류의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영장류의 싸움이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진 것도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싸움은 계속된다. 오케이. 그리고 보세요. 네, 마지막 부분이 있죠. 뭐죠? 이제 메카고질라를 함께 무찌릅니다. 무찌릅니다. 콩과 고질라가 마주보죠. 음. 먼저 뒤로 돌아서는 게 누굽니까? 뒷모습을 바라보는 건 누굽니까? 어디서? 그 마지막. 메카고질라 끝나고 메카고질라 죽이고 나서 응. 이제 고질라와 콩이 마주 보는데 네. 먼저 뒤돌아서는 친구가 고질라가 누구냐는 빠빠했잖아. 고질라가 이제 바다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죠. 약간 그쵸? 응. 누가 지키고 서 있습니까?
누가 장판대교의 장비입니까? 아 진짜 이 명분뿐이 없는 이 영장류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고질라가 약간 봐준다 이런 느낌 아니었어? 떠날 때? 정확하죠. 아니죠. 이게 그렇지. 이게 여가 독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스톤브레이커를 그 도끼를 싸우지 말자는 의미로 떨어뜨린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콩이 나 이거 없어서 너 이겨. 그러고 졌잖아. 하고 도발한 거 아니 이게 세 번째 싸움이잖아. 아 오케이. 3.5잖아 이거는. 3.5니까. 어. 결국에는 그래도 약간 고질라도 봐줬다. 애니까 봐준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과정만큼이나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물론이죠. 싸움으로 인해서 포상받은 이는 누굽니까? 누가 진정한 민호입니까? 콩이 결국 모든 거의 수혜자 이명박이야? 아닌가? 누굴까? 칼로우어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의 가족들과 네. 유학하면서 만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콩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콩의 패배는 아니었다. 콩의 패배는 아니었고 콩의 승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세포 같은 소리 했으니까 네. 이 영화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의 기획성 자체를 조금 짚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즈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거는 뭐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데 네. 킹 오브 몬스터즈는 엄청 묵시록적이에요. 그렇죠. 온 세계에서 타이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이 기도라의 명령을 따르면서 네. 정말 기도라 안 죽이면은 지구 끝장 나겠는데? 음. 라는 그 뉘앙스가 팍팍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액션 자체는 고질라 대 콩이 훨씬 좋지만 이 액션의 긴장감 자체는 저는 기도라와 고질라의 싸움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왜 이렇게 고질라 대 콩을 가볍게 만들었냐 네. 하면은 영화가 무거워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어떤 세계의 시국 자체가 바뀌었고 그렇죠. 세계의 시국은 뭐야? 세계시고 저희는 다 이해했습니다. 예. 바뀌었고 또 훨씬 더 자신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나 할까? 이 어떤 드라마를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볼거리만을 제공하겠다. 이건 쓴 음. 스펙터클만을 위한 영화다. 라는 거를 애초에 제목부터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IP잖아요. IP가 뭐예요? 제가 이 정확한 줄임말을 잘 모르는데 안녕 난 설명왕 스피드 웨건 IP는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로 지적 재산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튼 뭐 네, 그래요. 오래된 IP 어린이용 IP가 시작은 아니었지만 어린이용 괴수 영화였던 적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 팬들과 같이 자란 IP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많죠. 되게 이런 예시가 되게 많아요. 포켓몬도 그렇고 유이왕도 그렇고 이 IP들이 항상 겪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어른이 된 팬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신규 유입들도 챙겨줘야 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챙겨줘야 돼. 그래서 킹 오브 몬스터처럼 마냥 그렇게 원래 근본 고질라처럼 막 코스믹 호러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지만 또 어린이들과 함께 이 전체 이용가로 또 만들어주고 이게 근데 아마 12세 15세일 텐데 아무튼 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런 딜레마가 이런 데서 작용하지 않나.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예. 그거 얘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봤던 관객분들 함께 봤던 관객분들이 떠오르는데 네. 두 번 봤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냥 2D로 봤고 네. 일반 극장에서 두 번째는 CGV에서 4DX로 봤는데 네. 첫 번째 봤을 때는 어떤 부자가 눈에 띄었어요. 한 40대 남성분하고 한 8살짜리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아빠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었어? 아들이 그냥 걷습니다. 누구야? 재밌었냐고. 그랬더니 한 5초 정도 기다리다가
응 이러더니 그리고 마음이 어린이가 아프네요. 보기에는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노리고 만든 영화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목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DX를 봤을 때는 어떤 제가 불만을 표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 마지막 싸움 장면 있잖아요. 네. 클라이맥스 고질라와 클라이맥스. 콩이 싸우는. 네. 그때 직원분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거야. 네. 그 한 50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네. 그 장면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아. 맞춰서 들어오시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되게 보시는데 가슴 설레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고질라 그리고 콩 시리즈와 자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되게 좋은 그래픽으로 구현된 캐릭터들을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네. 마음대로 추측해 보면서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코님 때문에 고질라를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정말 친구 잘못 사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만 원을 날리신 건지. 내가 킹 오브 몬스터즈도 2번 봤을 거야. 아, 그렇죠. 콩스컬 아일랜드도 이번에 챙겨보고. 근데 몬스터버스 시리즈가 참 대단한 게 네. 맛있게 구려요. 맛있게 구려. 네. 음. 그러니까 맛 없는데 또 가고 싶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있어요? 뭐 장소가 괜찮다던가 네. 의외로 사장님과 잘 맞는다던가 그럴 수 맞지, 있는 맞지. 거잖아요. 뭐 구내식당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고질라 대 콩 솔직히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이 이어져 간다는 거가 저는 뭐 제가 뭐 올드 팬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맥이 이어져 간다는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저는. 저도 좋았던 점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아무튼 원래 없을 말해보세요. 건데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억지로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이 있는 그런 척을 할 생각조차 굳이 하지 않아서 네. 그냥 자기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특히 그랬죠. 인간 비중 줄이고 네. 싸움 늘리고. 그렇죠. 그리고 싸우면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간다든지 예. 사연이 나오다든지 플래시백이 갑자기 후루룩. 그런 게 없고 그냥 대사가 없어. 꽝. 이유도 없이 싸우고 근데 그냥 원래 조상 대대로 싸우는구나. 싸워왔대. 싸워왔대. 그래서 싸운대. 하지만 콩은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아요. 그 대사가 진짜 레전드지 않아요? 그쵸? 깜짝 살짝 놀랐어요. 그쵸? 놀랐죠? 되게 어라? 내가 진짜 고질라 대 콩을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웃기자고 한 소린가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웃기려고 만든 되게 쌈마이 장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전대물에 대한 오마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메카고질라 디자인도 좀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하게 구리잖아요. 투박하고. 이상하게 그냥 약간 좀 일본 80년대 냄새가 나는. 사실 이 레전더리 픽처스가 뭐 아이언맨 같은 디자인을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럼요. 좀 기존 메카고질라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98년도에 할리우드로 고질라가 처음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티라노처럼 생긴 고질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청 디자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어서 고질라도 계속 이제 뚱캔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 디자인들을 살리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구리슌의 캐릭터 활용은 조금 같은 동양인으로 봤을 때 되게 공격적으로 읽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있죠? 저도 잘 모릅니다. 되게 주체적인 척 하는데 백인 CEO한테 붙들려가지고 네 탈게요 막 이런 식으로 타는 느낌이잖아. 너무 조종당하잖아. 전형적인 부하 직원이죠, 진짜. 저 백인 CEO한테 조종당하고 기도라한테 조종당하고 두 번 조종당하는데 또 이 오구리슌이 마지막에 최후를 맞잖아요. 네. 감점돼가지고. 찌릿하는. 감전되는 장면이 사실 좀 허접하잖아.
그 딱 그 뭐야요 그 한국 2000년도 코미디 영화에서나 이렇게 찌릿 되고 안 죽는 것들 있잖아요. 안 죽고 머리 이렇게 앞으로 머리 되고 그런 듯한 연출이 돼 버려가지고 연기도 되게 과장돼 있고 막 숨 엄청 떨고 오브리준을 이렇게 쓸 배우가 아닌데 지금 내 앞에 둘이 선 떠는 거 너무 더더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나름대로의 인간 빌런들의 최후들이 다 하잘것 없습니다. 정말 그 사장 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유언이 노노노죠. 그냥 노노노 하다가 콩한테 뿌작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메카고질라한테 이 팔 한번 휘둘렀더니 뭐 시체도 못 찾아, 뭐 안 보여줘, 죽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빌런의 취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메카고질라가 선 넘는 게 아무리 악당이라도 연설을 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빌런이 사실상 존재 이유예요. 끝나고 나서 다 끝났을 때쯤에 사실 내가 이런 걸 계획했었고 너희 철학은 일에서 문제고, 이런 연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말을 끊어버리더라고 갖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아무리 지우랑 피카츄 일행이 순수 악이지만 로켓단이 정체를 밝힐 때 공격을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이에요 정말. 근데 선을 그렇게 꼬리로 넘어버린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그렇죠. 인류 모독이었다. 근데 무슨 약속 같은 건가? 그 뭐가요? 승리호에서도 빌런이 취급이 되게- 안 좋죠. 아니 하찮게 네. 사라져가지고 거기에 힘을 그러게요. 쏟지 말자 이런 건가? 뭐 진짜 빌런이 어떤 그 CEO였다기보다는 좀 인간이 모든 걸 장악하려는 그 오만함 네. 자체였기 때문에 네네. 이 오만함의 어떤 결정체가 생겨났으니까 이 원인은 그냥 좀 제쳐두고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할 테니까 저기 좀 가 있어, 이런 식으로 꼬리로 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른들끼리 말씀하시는데 어딜 껴 하면서 꼬리로 음. 싸다구를 쳐버리는, 파리채로. 파리채로 쭉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인간 파트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도 사람 파트가 많이 줄여졌습니다. 근데 저는 킹 오브 몬스터 때보다 사람 파트가 더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요? 더 재미없었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 밀리 바비 브라운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좋았거든요. 킹 오브 몬스터 때는. 근데 이 고질라 대 콩에서는 밀바브가 나오는 순간 한숨 잘까? 이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 아니 그 킹 오브 몬스터즈에서 환경운동가한테 그 괴수들 조종하는 레이더 주는 것보다 이게 심했다고? 그렇지 않나? 이상하네요. 제가 그동안 영화 보는 눈이 조금 성장을 했는지 그땐 재밌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 파트가 재미있다 없다의 문제지 이 개연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플랫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니까. 그만큼 평탄해가지고 이야기가 플랫하셨다. 그만큼 플랫하셨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킹 오브 몬스터 제가 팟빵 시절에 이 리뷰를 했을 팟빵 때 시절은 뭐야? 팟빵 시절, 팟빵에만 아무튼 영화 시절에 예. 그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간 파트를 아예 싹 다 줄여가지고 그냥 거의 내셔널 지오그 그래픽처럼 괴수만 나오면 안 되냐? 페이크 다큐로. 페이크 다큐로 만들면 안 되냐? 진짜 재밌겠다. 개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나도 본다. 근데 문득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인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그냥 예산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올 때마다 CG니까. 근데 이 괴수 영화에 꼭 꼽사리를 끼는 이 휴먼 스토리는 본디 갓질라를 더 돋보이게 하는데 좀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 원래 이제 그런가요? 초대 고질라도 지금 여기 고질라 대 콩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 말고 다른 뭐가 있었던 적이 모든 게 다 인간의 오만함이야.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여타 다른 괴수들이 나오는 영화들은 어때요? 괴수들이 죽고 인간들이 승리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질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질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돋보여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코스믹 호러적인 그 엄청난 공포를 보여주는 게 인간의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안 무섭지 않았어요? 킹 오브 몬스터는 무서웠었어. 그래. 그리고 토호 애니메이션 4에서 일본 고질라가 원작이에요. 응. 그러니까 고질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2016년에 나온 신 고질라는 다릅니다. 개 무서워요. 그냥 개 무서워요. 그냥 디자인 자체도 눈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 어떻게 돼 있어요? 라디오에서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클로즈업이 무슨 있나? 응? 눈 클로즈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몬스터버스 시리즈에서는 눈이 되게 조그만하고 코 엄청 크고 선물 공룡 디보 같잖아요. 멍청하게 생겼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마개조한 생선 마냥 눈이 엄청 크고 생선 눈깔이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약간 화상당한 것처럼 이렇게 막 돼 있고 그게 약간 신 고질라 2016년도 작에서는 애가 서서히 진화를 하거든요. 근데 진화하기 전에는 막 아가미에서 막 피도 쏟아. 막 아무튼 좀 그로테스크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 안노 히데아키가 만든 거예요? 네, 그 에반게리온 맞아요. 아휴. 내가 그 친구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 파트가 어땠어야 됐다.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저는 준비가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지금까지 말했던 건 제가 다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고질라는 재해고 사람은 그 재해를 맞이하는 어떤 무력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무력한 존재. 무력한 존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출은 뭐겠어요?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괴롭게 하고 막 뭐 고질라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던가 가족이 뭐 고질라한테 죽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막 얘가 막 지구를 막 구하고 있어. 뭐 거기에서 느끼는 뭐 고뇌라든가 뭐 그런 걸 하면 뭔가 좀 더 재밌을 수도 있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코스믹 했어요. 호러적인 측면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네, 훨씬 더 어떤 재난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면 영화의 완성도는 높아졌겠지만 이 영화가 이만큼 흥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가로막는 게 딱 두 가지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고질라 시리즈가 어린이도 타겟을 삼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어느 생가부턴가 이 고질라가 좀 역사를 가지면서 고질라의 위치가 좀 애매해졌죠. 선역이랑 악역을 항상 넘나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목적이 뭔지 좀 모르겠어. 목적도 애매하고 근데 주인공은 고질라니까 주인공이 어느 정도 좀 선역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니까 재해적인 면모도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지션 때문에 어떻게 좀 인간의 포지션도 같이 애매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플러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짜 재해로 전 세계가 고생하는 와중에 네. 우리가 과연 재난 영화를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되려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레슬링 보듯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레슬링이었어요. 심지어 인간들의 리액션을 보면은 도망가는 인간들의 표정 자체가 클로즈업이 전혀 없고 전혀 없죠. 이 싸움을 구경하는 주 역들 네. 그러니까 밀리 바비 브라운 일행들이 막 환호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관중석에 있는 관객 마냥 인간들의 리액션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배급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한국만 따져보면은 100만을 넘은 영화가 올해 2편인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죠? 하나는 이제 소울이고 하나는 귀멸의 칼날 극장판인데 둘 다 재밌어. 그리고 이제 미나리가 거의 100만 좀 못되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고질라 대 콩이 되게 많이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100만은 절대 못 넘길 것 같지만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거 자체가 이만한 크기의 이만한 사이즈의 스펙터클을 가진 영화 자체가 없었는데 네. 특히 마블이나 디즈니가 전부 이제 개봉을 중반기 후반기로 밀어버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이 두 개수가 출몰해서 격돌을 한다 자체가 개봉 타이밍으로 봤을 때도 되게 완벽한 타이밍에 개봉을 한 거죠. 그렇죠. 타이밍 좋았습니다. 타이밍 좋았고 하지만 이 항상 그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이 사람 파트가 나올 때 더 좀
뭔가 좀 완성도 있는 플롯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그래도 웃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가요? 뭐 근거가 오히려 있고 개연성이 좋고 탄탄한 이런 스토리 완성도 이런 걸 따진다는 게 더 안 어울리는 영화가 아니었나. 상남자 특이죠. 그 뭐죠? 아 이게 매우 그거 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 비유니까 굉장히 좀 노빠꾸죠. 왜냐면 공동지구설 이거 이 공동지구설 누가 믿어요? 아니었어? 심지어 2014년에 나오는 고질라는 그 설정이 그거예요. 한동안 안 나오고 있어. 바닷속에 이 지구 핵에 나오는 원자력을 좀 빨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다는 설정이거든요. 똑같은 세계관인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근데 신경 안 쓰잖아. 개연성 뭐가 중요해? 고질라가 콩이 싸운다는데. 그런 게 있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파트가 저는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밀리 바비 브라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난 두 작품에서 봤던 그 고질라와 인간 간의 유대를 네. 조금이나마 상기시키는 역할로 충분했던 것 같고 콩 일행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아라는 청각장애인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이 콩도 그렇고 지아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둘 다 스컬 아일랜드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스컬 아일랜드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네. 일종의 두 존재 다 디아스포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죠? 이재민, 그러니까 아하.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살지 않거나 살지 못하게 된, 하지만 거기에 어떤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네. 그렇게 딥한 이야기였나? 딥하게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하의 청각장애인이라는 설정 자체가 엄청 시끄러운 영화 사이에서 되게 정적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지하의 어떤 청각적 퍼스펙티브로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 콩의 심장 박동수도 느낄 수 있고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식인 건데, 이런 고요함과 어떤 스펙터클의 시끄러움, 이것이 이렇게 병렬되면서 일종의 영화의 리듬감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 비 내리는 바다에서 네. 교감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이죠. 네, 특히 이거를 4DX로 보시면은 4DX로 보시면 이 지하가 느끼는 어떤 진동 네. 같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 비 내릴 때 물도 떨어지고 함께요. 물이 진짜. 근데 제가 4DX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네네. 물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나요? 그냥 분무기로 분사하듯이 뿌려져요? 아니 옷이 젖지 않을 만큼 뿌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극장마다 다른데 이 CGV 4DX는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위에서도 떨어지고 앞에서도 분사되고. 근데 알죠? 앞에서 분사되는 건 끌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안경 쓰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불만이었던 거는 이 영화 설정상 콩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멘트가 들어가죠. 근데 4DX에서 냄새도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막 아로마 향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를 이제 관객들한테 맡게 해줄 수는 없었나 보네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라뇨. 당신이 콩 냄새 맡아봤습니까? 아무튼 구릴 거 아닙니까? 동물원 냄새 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겠죠. 어쨌든 이 지아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저희가 콩의 전 캐릭터들, 그러니까 콩과 교감하는 인간 캐릭터들의 역을 생각해봤을 때 늘 대부분 백인 금발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아, 그러니까 콩과 같은 출신의 원주민이죠. 네. 제3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찌됐든 덜 개발된 세계에서 온, 그리고 여성이면서 아이이고 그리고 장애인이고 그리고 이 둘이 교감하는 지점이 그렇다면 뭐였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PC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네요. 중간중간에도 보면은 흑인 캐릭터들이 되게 높은 지위로 나오고요. 네. 그 배를 운전하는 그 총지휘관,
예, 예. 또 흑인이죠. 오. 그리고 어떤 계속 이 시리즈 안에서 지적인 역할을 맡는 캐릭터들 중에 흑인도 굉장히 많고 콩스컬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고질라 대 콩에서 초반에 나오는 그 투명 안경 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네, 기억 못합니다. 그 흑인분 네, 최선을 다했네요. 그러게요. 그런가? 그런 걸로 하죠. 네, 그냥 취향을 탈 뿐인 거 아닐까요? 나는 이 영화 내 취향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럼요. 영화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괴수 영화라는 장르란 말입니다. 음. 괴수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괴수 영화 팬들은 슈어님을 이해합니다. 일동은 밝힙니다. 슈어님 이해합니다. 네,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저희 추천 콘텐츠를 소개를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맨 리브스의 클로버필드가 제가 생각하는 괴수의 발밑 아래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잘 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크 다큐, 파운드 푸티지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파운드 푸티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핸드헬드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괴수의 피해자의 시점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재밌습니다. 긴장감도 엄청 나고요.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다시 보고 싶진 않다. 어지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 추천 컨텐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났던 다른 컨텐츠들이랑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저는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뭐죠? 이걸 말하는 괜찮을까? 아이오아이의 예. 핑미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저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아 어떡해? 약간 이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유행을 탔죠. 춤도 엄청 많이 췄고. 근데 가사가 죄다 핑미야. 핑미 핑미업 핑미 핑미업. 고질라 대 콩도 고질라 대 콩 고질라 이거잖아요. 줄거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늘여놨냐 이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목적이 딱 있는 거죠. 오락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 그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적었던 건데 네. 생각했던 건데 그 좀 뭐랄까 이제 고질라 대 콩의 인간 파트가 굳이 들어갔던 것도 네. 그런 썰이 있어요.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귀를 보호하기 계속 위해서. 소리 지르고만 싸우니까 애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끄럽다. 이 녀석아. 는 공통점이 네. 핑미에도 있습니다. 가사도 사실 관련이 좀 있죠. 어떤 관련이 있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 터질 것 같아. 심콩. 심콩이면은 너무 엄청난데요? 심쿵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엄청나다 그걸 싶었어요. 들었어. 띄워줄라 했더니 근데 웅장해진다 이런 거랑 가슴이 웅장해지죠. 심콩 달콤한 너를 향한 샤이닝 라이트. 고질라죠. 라이트? 와우. 빔. 방사 열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은 거였어 사실. 그러겠네. 그리고 또 생각났던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에르모 델 토로 작품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네. 찾아봤는데 그분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창작 노트란 책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이제 뭐 이분이 괴수를 또 많이 그리니까 네. 그런 걸 구상하면서 스케치뿐만 아니라 엄청 주절주절 써놓은 본인 노트를 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한 건데 네. 이 책은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럼 창작 노트 안에 괴수들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건가요? 네, 그림도 있고 근데 글이 더 많아요. 오. 글 거의 뭐 백과사전처럼 오. 진짜 그분 작업이 되게 백과사전 보는 느낌이거든요. 괴수 대백과. 그쵸. 오. 그 사람만의 세계관 이런 게 엄청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맥락? 그런 어떤 그런 변태적인 묘사나 네. 아니면은 그 세계관이 크다는 건 결국에 근거를 구축하는 그런 집착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네. 딱 들으면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하면 사실 한숨부터 나오는 게 너무 뭐가 방대하거든요. 근거가.
저도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셨거든요.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했다. 네. 티키틱이었어요. 티키틱 백스테이지 그 메이킹 필름이었었는데 그분이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막 하나 한 글자에 근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거가 많은 게 되게 작은 글씨가 많잖아요. 저희가 많이 보는 글씨들은. 네. 근데 그런 거에 뭐 크기랑 길이랑 결국에는 비율 이런 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깊은 근본이 존재해가지고 네. 저는 미대를 다니면서 예. 이제 처음 딱 입학하면서 너나 나나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런 게 근본인 거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우리 다 같이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회의감을 들어 좀 근데 느끼셨네. 그쵸.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미대고 재료비도 음. 많이 들고 뭐 생각도 다 그지 같고 음흠. 그랬는데 이제 타이포그래피 이게 폰트죠. 폰트는 이제 근거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한 어떤 저만의 마음의 안식처를 음. 찾아서 여기에 그나마 정을 붙이고 있었는데 네. 몰라 고질라 대 콩이랑 갑자기 이렇게 너무 나를 돌아보는 시간까지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영화네요. 좋은 영화였겠네요. 그때 승려도 참 좋은 영화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정리를 하자면 저는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생각이 들었어요. 뚝심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취향이죠, 취향. 취향이죠. 네, 저희 녹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저 빠르게 추천 컨텐츠 얘기하자면 네네. 저는 퍼시픽 림입니다. 기르모 델 토로. 예, 네. 델토로 재등장. 감독님 영화고요. 이것은 괴수와 메카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조공이 아닌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아직 안 보셨으면 정말 추천드리고요. 왓챠와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희는 그럼 빠르게 인사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